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융합보안대학원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조영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약간 보안과는 조금 다른 주제인데요. 제가 연구하는 이제 인공지능 가속기 분야에서 최근에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위사라는 형태의 새로운 인공지능 가속기 구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사라는 새로운 가속기 구조를 통해서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제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한국어로 굳이 해석을 하자고 하면 깊이별 컨볼루션의 그 낮은 효율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일반적인 그 인공지능 가속기 구조 형태인 시스톨릭 어레이에서 구현하고자 하면은 계산하고자 하면은 보통 그 연산 장치의 유틸라이제이션이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반대로 이런 시스톨릭 어레이 구조가 아닌 조금 더 유연한 형태의 계산 가속기 구조를 가져가서 이런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의 경우에도 그 효율을 높이고자 한다면은 하드웨어적인 오버헤드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연산 속도는 증가할 수 있어도 하드웨어적인 뭐 비용이나 그 연산 그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방식을 통해 해결을 하자고 했냐면은 이제 기본적인 시스톨릭 어레이를 약간만 변경해서 이런 깊이별 컨볼루션,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가속하는 형태의 시스톨릭 어레이 구조를 제안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런 그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외에도 여러 가지 그 텐서들, 그러니까 매트릭스 형태, 다처럼 매트릭스 형태를 이제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구조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기본적인 시스톨릭 어레이에 비해서 낮은 호버에 들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 인퍼런스 퍼포먼스 향상을 이루었습니다. 이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이라고 불리는 것은 일반적인 2차원 형태의 그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컨볼루션과 다른 점을 일단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그 2차원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개의 인풋 채널들을 다 합쳐서 그 각각의 아웃풋 채널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채널 간의 인터랙션을 하는 것은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통해서 해결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채널 간의 인터랙션을 이렇게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통해서 해결하게 되고, 그리고 그 넓은 면적의 필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채널에 별도로 구분이 되는 이 연산이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이고, 이렇게 일반적인 컨볼루션을 뎁스와이즈 컨볼루션과 원 바이 원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으로 구분해서 계산하는 게 이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이 되게 됩니다. 이런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이제 모바일넷이라고 하는 이제 그 모바일 장치에서 연산량을 줄이고 데이터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오퍼레이션을 줄이는 방식을 위해서 처음엔 설계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사용을 해서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는 방식의 이피셔트 넷도 개발이 되면서 이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의 활용이 더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럼 일반적인 시스톨릭 어레이 구조를 일단 보시게 되면은 이런 프로세싱 엘레먼트들, 이제 가중치 값과 입력 값들을 곱셈해서 누적하는 멀티플라이 앤 어큐뮬레이트 연산을 하는 프로세싱 엘레먼트가 격자 형태로 배열이 되어 있고, 이제 먼저 이런 프로세싱 엘레먼트들의 가중치 값들을 미리 로딩을 한 다음에 이제 입력 값들을 공급해 주게 되면 이런 입력 값들이 한 번 이런 어레이에 들어와서 여러 번 반복돼서 사용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 효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한 번 입력 그 메모리에서 로드된 값이 여러 번 사용되는 그런 리유즈 팩터가 높은 그런 연산에서 높은 효율을 발생하게 되는데요.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한 번 로드된 값이 한 채널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리유즈 팩터가 상당히 낮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시스톨릭 어레이에 비해서는 이런 리유즈 팩터가 높은 시스톨릭 것을 기대하는 시스톨릭 어레이에서는 효율이 낮게 되고, 이런 n 곱하기 n 제곱 개의 PE가 있는 시스톨릭 어레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웨이트 스테이셔너리나 뭐 아웃풋 스테이셔너리 이런 방식들의 데이터 플로우에서는 전체 n개 중에 이 대각선에 있는 n제곱개 중에 n개, 그러니까 n분의 1개만 사용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즉 한 프로세싱 엘리먼트 한 P를 봤을 때 이 세로열이나 가로행의 다른 P는 전부 다 사용되지 않는 그런
굉장히 낮은 유틸라이제이션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낮은 유틸라이제이션이 성능에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미치게 되나 보겠습니다. 일단 이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이 가장 많이 쓰이는 모바일넷 버전 2를 보게 되시면은 이런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과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이 계속 번갈아 가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레이어상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 나타나게 되지만 이런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자체가 계산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전체 계산량의 약 7%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계산량은 원바이원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이 차지하게 되고, 사실 이런 원바이원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시스톨릭 어레이에서 상대적으로 가속이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원바이원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은 효율이 높기 때문에 시스톨릭 어레이에서 그런 나머지 93%의 계산량을 차지하고 있더라도 실제 걸리는 시간 얼마 되지 않는 반면에 그 7%의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은 오히려 나머지 이 일반적인 컨볼루션보다 더 느리게 연산이 되는 이런 현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시스톨릭 어레이에서는 이렇게 오히려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때문에 효율이 그 전체적인 시간이 더 많이 소모해야 되는 게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반적인 시스톨릭 어레이가 아니라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더 복잡한 구조의 가속기 형태를 사용하게 된다면, 복잡한 형태를 사용해서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에서도 이런 100%의 유틸라이제이션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에서 사용되는 시간을 확 줄일 수 있게 되고 전반적인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란 케이스가 발생되게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게 되면은 오버헤드가 크게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00% 오버헤드 유틸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오버헤드를 아무리 높여도 실제 줄여든 것은 중간 이후로는 그렇게 이득이 크지 않습니다. 디미니션 리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렇다면은 그렇게 아주 복잡하고 소피스티케이티드한 어레이 가속기 구조를 제공하는 것보다 약간만 오버헤드를 줄이고 이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의 효율을 확 높일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게 더 전반적인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리사의 디자인 타겟은 어느 정도 약간만의 오버헤드를 주면서 good enough,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의 유틸라이제이션을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제공을 하게 되면은 전반적인 효율을 높여서 이런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이 많이 사용되는 모바일 넷이나 이피션트 넷을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리사의 목표입니다. 자, 리사는 계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렇게 시스톨릭 어레이에서 아까 말한 그 일반적인 시스톨릭 어레이는 이 n제곱계 중에 이 대각선의 n개만 사용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리사는 이렇게 한 열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던 나머지 P들도 연산에 참여시켜서 효율을 높이게 됩니다. 이렇게 연산에 참여시켜서 이 P들을 각각 개별적인 형태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 1차원 형태로 연결된, 실제 시스톨릭 어레이는 2차원 형태로 배열이 되어 있지만 이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할 때만큼은 이게 P들을 1차원 형태의 연결을 가진 것들로 취급을 해서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런 P 1차원 어레이들 혹은 P 체인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은 각각의 채널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P 어레이를 통해서 P 체인을 통해서 계산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첫 번째 스텝은 일반적인 웨이트 스테이셔너리와 마찬가지로 이 웨이트들을 가중치 값들을 이 P 체인에 로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로드를 하는 순서가 중요한데요. 이런 그 2차원 필터가 있을 때 이런 컬럼 메이저 오더 순서로, 즉 1, 2, 3, 4가 있을 때 여기 이 순서대로 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인풋 피처 맵들의 값을 로드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똑같은 순서대로 컬럼 메이저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로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꼭 컬럼 메이저 오더를 필요는 없고 로우 메이저 오더로 사용해도 됩니다. 정작 중요한 거는 이 웨이트의 오더와 인풋 피처 맵의 오더를 서로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서는 편의상 컬럼 메이저 오더 순서대로 하는 경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컬럼 메이저 순서 오더대로
인풋 피처 맵을 로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풋 방향을 통해서 인풋들을 로드를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이 인풋이 이 P 체인의 꼭대기에 도달을 할 텐데요. 그럼 그때부터 아웃풋 채널을 통해 이제 누적이 시작되게 됩니다. 웨이트 값과 곱해진 값은 아웃풋 채널로 정해져서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서 이 인풋 채널을 통해서 올라오는 값과 함께 연산이 돼서 누적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방금 보여드린 대로 처음에는 1과 인풋 값 1과 웨이트 값 1이 곱해졌죠. 그리고 그 다음 사이클에는 인풋 값 2와 웨이트 값 2가 곱해진 것들이 누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인풋 값 3과 웨이트 값 3이 곱해진 것이 누적이 되고, 다음 마지막으로 인풋 값 4와 웨이트 값 4와 곱해진 값들이 누적이 돼서 원하는 이런 필터 윈도우가 이 부분의 인풋 피처 맵에 적용이 된 결과의 누적 값을 이렇게 계산이 돼서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다음에는 이 컨볼루션 슬라이딩 윈도우가 한쪽으로 이렇게 옮겨진 값을 계산하게 될 텐데요. 원래대로라면 여기에서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니까 첫 번째 계산했던 거와 똑같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이 3과 4는 첫 번째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미 이 체인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값을 계산할 때도는 이미 3, 4가 이 체인에 이미 공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 공급이 되는 거는 5와 6만 공급이 되게 되면은 아까와 똑같은 계산을 해서 이 두 번째 값을 연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즉, 여기 새로 공급이 돼야 되는 값은 이 k by k 필터에서 k개의 값만 새로 공급이 되면 될 수 있고, 즉 k 제곱의 시간이 아니라 k의 시간만 있게 되면은 이제 값이 하나씩 생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보면은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여기서는 값이 공급이 될 때 중간에 빈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k개의 값만 공급이 되면은 새로운 값이 생성이 되긴 하지만 각 값들 사이에 빈칸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2k 사이클에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2k 사이클마다 새로운 아웃풋이 나오게 되고, k제곱 사이클이 걸리는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2분의 k배의 스루풋 인크리즈, 보통 사용되는 3 곱하기 3 필터를 사용할 때는 2분의 3배 혹은 1.5배의 성능 향상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목표로 했던 거에는 절반 정도 되는 것이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값들 사이에 있는 빈 값을 활용해서 두 개의 계산 스트림, 즉 인풋 맵 중에서 피처 맵 중에서 두 군데의 서로 다른 위치를 동시에 계산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는 2배의 효율을 얻고자 하는 게 이 구조의 최종 목표입니다. 즉 이렇게 두 개의 값을 겹쳐서 계산함으로 인해서, 즉 빈칸을 활용해서 겹쳐서 계산함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k배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3 곱하기 3 필터에서는 3배의 트루풋 인크리즈 향상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아까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스톨릭 어레이 구조를 사용해서 이제 매트릭스 트랜스포즈 같은 거나 혹은 이제 리쉐이핑 같은 걸 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다 합쳐서 지원해도 다른 방식의 이제 시스톨릭 어레이에 비해서는 오버헤드가 상당히 낮게 되고, 이런 낮은 오버헤드로도 그 상대적으로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부분에 그 계산 오버헤드를 확 낮춰서 전체적인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많이 알려진 아이리스라는 그 계산 방식에 비해서도, 아이리스라는 그 가속기 구조에 비해서도 효율성 측면에서 그리고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같은 오버헤드를 가정했을 때 높은 결과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가속기 구조 외에도 이제 GPU 베이스의 플랫폼들에 비해서도 경쟁력 있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이 의사 구조에 대해서는 이 의사 구조가 이제 KCS라는 학회에서 발표가 되었었고, 그리고 이 RTL도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